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공보관 박대순입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및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브리핑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이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엊그제 월요일 날 제가 출근하자마자 우리 간부들한테 긴급 회의와 함께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국민 또 우리 세종 시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많은 고통을 받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고통을 덜어줄까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이 시책에 세종시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또 수기를 한 결과 오늘 그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여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이례적인 고금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성 속에서 물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설 연휴 전후부터 시작된 동절기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 급등이 현실화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긴급 민생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각 가정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긴급 지원, 그리고 지방 공공요금 5종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한파에 따라서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이러한 정부 지원 대책에 추가로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1월달, 2월달입니다. 겨울철 2개월분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을 발표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 구호기금 15억 8,900만 원을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에 9,053명입니다. 또 이런 가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월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난방비 긴급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당 2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당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최대한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어제 거쳤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긴급심의를 어제 거치어서 재반 절차를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달 내 각 대상 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난방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아직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1, 2월분 그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시내버스 요금,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중 3종의 공공요금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여기에 고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에 이미 인상할 것으로 결정을 하고 금년부터 연차정으로 시행할 것으로 발표가 됐고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감면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은 그 결정을 다시 번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급격한 넘기세요.
2020년에 그 연차적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기존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금년에 한해서 작년 요금으로 동결시키고 그 요금 인상분은 내년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즉시 적용해서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하수도 요금은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긴급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정의 경우는 월 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연 5만 원 정도의 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상공인 등에 적용하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연 133만 원의 수준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고물가, 고금리, 이중고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대중교통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3종의 공공요금도 요금 동결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가능한 이런 공급요금이 더 인상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버스 요금은 전국 지자체 요금 인상에 인간 동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종시에서는 현 요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겠습니다. 택시 요금은 현재 3,300원입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전국 최저 수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우리 택시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택시 요금도 금년에 한해서는 동결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우리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및 지방 공공요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긴급하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렸기에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시민들한테 발표하고자 합니다. 고물가 원가 상승 등에 따른 지방 공급 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또 예산 확보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런 경제난에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 살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끌어나가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삶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 박소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굿모닝 충청 박수빈 기자인데요. 그 택시 요금 인상이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택시 업계의 생존과도 좀 직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는 4,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택시 업계는 4,700원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고 좀 수준 높은 인상률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세종시 요금 동결에 대해서 뭐 택시 업계 반발 가능성이나 이후에 뭐 처우 대처라든지 이런 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시 요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시도 공공요금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최대한 협조를 구해 나가고 또 다른 방법으로서 우리 택시 업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스핌 홍근진 국장님. 네, 뉴스핌 홍근진입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하고 지방 공공요금 방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일반 월급 생활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여민전에 관해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그 부정유통 단속 그 캐시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아직 발표하실 단계는 아니실 것 같은데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 없는 거 어제 간부회의에서 이제 비영리 단체 지방 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정부 방침이기도 하지만 저도 기자로서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비영리 단체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 사회적 기업이나 뭐 마을 기업 이런 데 지원하는 지원금, 또 복지법인에 지원하는 지원금 등에도 누수가 많은 걸로 제보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조사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민전의 부정 유통 단속 그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한테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캐시백 문제는 우리 세종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민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소비자의 그 말하자면 캐시백을 통해서 소비를 증진시킨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세종시로서는 역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세종시에 사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직장이 사실은 세종시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에도 많이 혼잡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직장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민전을 통해서 우리 소비는 바로 우리 세종시 내에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민전을 발행했던 것이고요. 그건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그 국비에서 50%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10% 캐시백을 유지시켰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국비 지원이 없다가 증액 예산으로 국비 약 3천억 이상이 확보가 되었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5%의 캐시백을 예상하고 있다가 중앙에서 지금 어느 정도 액수가 내려올지 배정이 안 됐습니다만 배정이 되면 그 배정액은 전부 캐시백의 용도로 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캐시백이 5%에서 약 7%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5%에서 7% 정도의 캐시백을 예상을 하고 중앙정부와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그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상비 보조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했고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 연중 지속적으로 법인이든 어디든 저희들이 그 투명한 회계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만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일반 시민이 어려우실 때 취약계층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 박은주입니다. 나눠주신 리플렛 5페이지 이 두 줄이 시장님의 모든 마음을 대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고물가, 원가 상승 등에 따른 지방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은 예상되지만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요. 어제 간부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확보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 있는지 하고요. 여민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정주부들, 특히 젊은 엄마들은 캐시백 10%의 맛을 봤습니다. 맛을 봤던 것을 뺏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현실이 되거든요.
지금 엄마들의 만남 자리에서 가장 많은 대화로 오가는 게 바로 이 여민전 캐시백 부분입니다. 뭐 증액이 되면 7%까지 생각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런지 하고요.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10%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번에 여민전 캐시백 예산으로 160억인가요? 160억 정도 본 예산을 계산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작년에 비교해서 이제 예산을 좀 우리가 좀 줄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민전을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우리의 기본 방침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증액된 부분이 내려오면 그 액수만큼을 그 캐시백의 비율을 높여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부단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라고 해서만 더 줄 리는 없고 균등한 기준을 세워서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7%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10%까지도 올릴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방침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일반 예산을 건드려 가면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난방비 지원은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해구호 기금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금이에요. 예비비 성격의 기금이기 때문에 재해구호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하고요. 상하수도 요금은 일반 회계가 아니라 특별 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회계상의 그 자금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그 연초에 발표했던 일반 예산의 규모 또는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쓰고자 하는 용도를 건드리지 않고도 이 부분은 소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그 ATN 이기종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ATN 뉴스의 이기종입니다. 지금 시장님께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또는 식사복지시설에 대해서 긴급 지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별도로 최근에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시민과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마다 협차를 통해서 뵙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세종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여전할 거다 또는 특별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난방비와 관련해서 건의 들어온 것이 있는지 여부와 별도로 시장님께서 읍면동 등장한테 특별하게 주문한 것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권역별 동심 동덕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번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3번째 했습니다. 그제 4개동을 했죠. 소담동, 대평동, 안곡동, 또 어디죠? 그 4개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난방비 문제가 최근에 정부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 또 상하수도 요금은 아직 고지서가 안 나갔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시지를 못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화에서 나온 바는 없습니다. 읍면동장에는 지금 제가 하다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우리 읍면동장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렸죠. 네. 다음은 SR타임즈 서준권 기자님이요. 네, SR타임즈의 서준권 대표입니다. 우선 동심 동덕의 2월의 첫날인데 덕담부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권익위가 발표한 그 자료가 있거든요. 공무원들 청렴도인데 만년 4위 꼴찌에서 헤맸던 청렴도가 한 단계 올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양한 일이죠. 그동안 감사합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그 내부 청렴도, 공무원들 간 직원들 간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 4위라면 공무원 자체도 불신임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표인데 어쨌든 우리 최 시장님 출발하면서 2년 차에 청렴도가 한 단계 3위에 올랐다는 것은 상당한 호전이다. 덧붙여서 최근에 우리 시민들께서 공무원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면입니까 했더니
친절하고 시민들에 대한 그 애정도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라는 덕담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덕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덕담이 지금, 아니고 네,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죠. 네, 그걸 들었을 네, 때 감사합니다.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 느꼈고요. 네. 어쨌든 8년 내내 한 10년 정도 청렴도가 하위권을 맴돌았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 정책이나 아니면 그 시 방향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번 기회로 해서 공정과 정의, 시민사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하는 그런 모습이 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덕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자료를 볼 때 잘했다. 어쨌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조금은 별개 같습니다만 최근에 조치원 그 전통시장 이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개발이라고 하는 언쟁이 지금 시내에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또는 현재 전통시장을 고수하고 있는 많은 관계인들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더욱더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양 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혹시나 개발과 현 보존에 대해서 갈등이나 지역 간 어떤 그 반목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시장이 혹시 이런 계획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가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계획되어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무슨 논의가 있고 무슨 대립이 있다는 건지. 그게 아니고요. 최근에 전통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새롭게 좀 가꾸자 해서 주상복합식으로 누가요? 여론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어떤 개인이 얘기하는 걸 네. 시차원도 아니고 발표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시장이 뭐라고 할 일도 아니고 내용도 제가 모릅니다. 네. 네. 다음은 그 OTN 그 임원선 기자님. 전 기자입니다. 네. 예,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네.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뭐 출자다 뭐 여러 가지 관계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 다수당의 독선 관계에 봉착이 돼 있는 걸로 저희 기자들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사수도 요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셔갖고 이것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수당의 논리, 다수당의 행포 이겨낼 수 있으신지 그 세부적으로 오늘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간단한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무슨 당회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는 협의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 서민이 어렵고 더더구나 취약계층이 어려운데 우리가 시가 좀 허리를 졸라매고 그리고 다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또 정부가 어떤 조치가 내려오면 또 확산될 수도 있겠죠. 지원하자는 긴급 지원에 대해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뭐 어느 당을 떠나서 의회 의원들도 같이 동신동덕으로 같이 공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내일보 김주환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여기 그 긴급 지원 대상에 보면은 그 노숙인이 일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노숙인 일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며 어떤 방식으로다가 노숙인에 대한 파악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구 노숙인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됐습니까? 네. 예, 다음은 농수축산신문 박나라 기자님. 네, 박나라 기자입니다. 저 긴급 지원 대상에서 취약계층하고 차상위 계층이 9,053명으로 통계가 돼 있어요. 네.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 기준인 것 같은데요. 이 통계가 언제 기준인지
그리고 이 소득 수준은 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더 촘촘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누락된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펼 시에서 입장은 있으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소위 복지 사각지대를 우리가 없앤다는 뜻의 상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변동이 되겠죠. 하지만 상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의 파악된 숫자는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경충일보 김지원 기자님. 예, 경충일보 김재훈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재해 구호기금 10억 8,900만 원을 긴급 투입을 해서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재해 구호기금 부족분은 어떻게 메꿔나갈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족분을 메워나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재해 구호 기금이라는 것은 200억 정도 규모든가요? 30억. 130억. 그렇지. 재해 구호 기금이라는 것은 그 취약계층 내지는 긴급 재난 또는 긴급 구호를 요청하는 시민들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130억의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썼다고 해서 마저 그거를 채워놓고 할 일은 아니고 금년 1년 내에 130억을 우리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로 풀로 우리가 예비해 두고 있는 건데 이번에 난방비 지원을 그 긴급 구호 기금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서울메일 그 장석 기자님. 예, 장석 기자입니다. 오늘 그 민생 안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 택시 기본요금 3,300을 동결하셨다고 우리 전국에서 최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종시의 택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들이 이쪽 신도시 쪽으로 넘어오질 않고 거기서만 영업을 해도 충분한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요. 신도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고 보통 신도시에서 콜택시를 부를 경우에 따블을 준다고 해도 택시를 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를 타가지고 택시분들한테 지금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바쁘시지만 택시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일반 택시 기사분들하고의 간담회를 뭐 시장님이 아니면 경제부 시장님이 좀 가지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서민이니까 세종시의 서민이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세종에서 오송을 가면은 오송에서 만약에 세종에 올 수 있는 손님들을 태울 수 없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예 그냥 손님을 내려주고 잠깐 정차해서 다른 손님을 태워올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청주하고 좀 상의를 해서 우리 세종 택시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요금 문제만으로 요금을 좀 올려주면 아무래도 택시업계는 좀 좋겠죠. 그러나 택시업계가 좀 안고 있는 문제는 요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트럭 택시 정류장 문제도 있고요. 콜센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셔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뭐 요금 하나만 갖고 우리가 택시 업계를 말하자면 살핀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택시 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은 별도로 치고 오늘은 공공요금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관한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을 얘기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신다면 금년은 우리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을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외에 택시 업계가 안고 있는 뭐 그런 문제들, 뭐 오송가의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거는 뭐 이 택시 업계 우리 시만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그건 별도의 문제로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택시업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DT뉴스 24 이희택 기자님. 예, DT뉴스 24 이희택 기자입니다. 그 요금 할인 요거 정책 외에 이제 여민전과 같은 이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도 이제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전기라든가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을 절약한 단지, 우수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들이 좀 있었고, 올해 뭐 그런 제도라든가 또는 연초에 그 시에서 이제 정책 발표 과정에서 알뜰교통카드 외에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세종시 지역사회에서의 인센티브 정책이 추가적으로 검토되거나 추진 중인 것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좀 제안사항인데, 이게 그 세종시 출범 10년 차의 그 어떤 계속 지금 누적된 문제이긴 한데, 상하수도 요금 자체가 지금 계속 그 단계적으로 인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그 읍면 지역 노후화 관로 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시민들 요금 인상으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 재정으로 감수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좀 보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두 번째로 제안상으로 이건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상하수도 그 노후 관로 교체 문제는 그거는 예산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문제고요. 상수도 문제는 물량에 따라, 그러니까 이건 요금이잖아요. 이거는 그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요금입니다. 쓰는 물에 따라서 물값 내는 거고요. 하수도는 얘기가 다르죠. 그래, 하수도는 조례로 정하고 상수도는 바로 요금에 의해서 지식으로 정하는 건데, 특히 하수도나 상수도의 관로 문제 같은 거는 그건 우리 시 예산과 함께 국가적으로도 그건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와 요금을 책정하는 문제는 조금 별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금을 바로 상하수도 관로 그 쓰는 비용을 거기다 엎어 쓰는 거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고 그렇게 있거든요. 됐어요? 예. 뭐 일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요금을 받아서 노후 관로 교체하는 예산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 예산으로 쓰는 것을 요금으로 다 우리가 부담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통체계 문제 말씀하셨나요? 요거는 요금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인센티브라든가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교통 문제는 또 별도의 큰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를 통해서 제가 그 무료화하겠다라는 것도 큰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결부돼서 할 적에 바꿔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의 노선 체계라든가 또는 운행 대수라든가 신호등 체계라든가 자전거와의 연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문제고요. 뭐 그런 문제까지 다 지금 공공요금 인상 문제 결부시켜서 뭐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다. 너무 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으로 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이 난방비 부담에 대한 고통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